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알 김소룡입니다. 오늘은 과로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시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로가 무엇이고, 또 과로와 연관된 과로사의 개념이 무엇이고, 과로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과로와 관련된 건강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과로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과로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로라는 이 개념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지 않게 개발되었는데요. 과로라는 개념이 처음 개발된 것은 1970년대 일본입니다. 당시 일본의 건설, 영업, 교대 근무, 야간 근무자들에게 급성사 또는 돌연사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서 산업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왜 이렇게 돌연사가 많을까라고 연구하던 와중 업무 과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및 뇌심혈관 질환이 사망으로 이끌었다라는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일본의 시민사회단체 및 의사들이 과로사라는 개념을 개발했고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수반된 끝에 2014년에 일본에서 과로사 방지 대책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이것이 대만과 한국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과로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만 좀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실제로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가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고 혈관과 심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 뇌심혈관 질환은 동아시아 국가인 일본, 대만, 한국에서만 인정되는 직업병입니다. 이는 일본, 대만,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장시간 근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 동아시아 국가들이 노동시간이 약 1년에 500시간 또는 600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로사 또는 과로라는 개념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굉장히 특수한 그런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로사라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와 호르몬 작용이 뇌심혈관에 영향을 미쳐서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과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장시간 노동에 따른 수면 장애라든지 또는 수면의 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울한 감정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까 자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과로로 인한 과로 자살, 이 과로사 개념에 포함됩니다. 즉 과로사 개념에는 첫 번째로는 과로로 인한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자살, 과로 자살이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도 뇌심혈관계 질환 및 그로 인해서 사망과 관련돼서 산업재해로 승인할 것인지를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있는데요. 3개월을 평가했을 때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고, 주당 노동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서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이 있으면 업무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케이스가 오래되다 보면은 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과로사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연구에 따르면 주당 40시간 근무할 때보다 주 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지속될 때 심장 질환이나 사망 위험을 1.5배에서 2.3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는 뇌심혈관 질환 유발이나 악화가 장시간 노동과 관련이 있으면 이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주당 노동시간이 60시간이 이상이고 그러한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이 뇌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 60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이 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면 수면 리듬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수면이 박탈하게 되면 신체 리듬이 회복할 시간이 짧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잠을 자는 행위가 내가 일을 하면서 또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겪었던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털어내는 그런 작용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수면을 박탈하게 되고 또는 수면의 질이 낮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이나 기억을 해소할 시간을 또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울한 감정을 해소할 시간이 부족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 또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 정신건강 관련된 논문에서 주 평균 35에서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서 주 5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우울과 불안 발생 위험이 50% 이상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노동은 자살 생각과 자살의 발생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장시간 노동이 단순히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장시간 노동 또는 과로라고 불리는 게 왜 사회적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과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한국에서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듯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면, 과로 문제는 국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로를 하게 되면요, 단순히 그 노동자의 건강과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노동자가 이루고 있는 그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여가 활동이라든지 정치 참여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문제에 고민할 시간까지 박탈당하게 돼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고려를 하자면 이 노동자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지출하게 되는 여러 가지 건강 비용은 사실 사회적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사회가 개입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안을 기반으로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고 또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권리까지 침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떤 정책과 가치를 선택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장에서 장시간 노동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력이 갖춰져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적이고 조합원들을 생각하는 노동조합이 결성되고 그들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연장 계약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결속해서 대응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개입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은 최근 노동시간과 관련돼서 정부의 계약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과로를 하고 있다면 과로로 인한 건강 문제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앞으로도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적인 대담을 기획 중이니까 이와 관련된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스튜디오 R 김소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